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학생들 앞에 있을 때는 긴장을 안 하는데요. 사실 한국을 이끌어가는 경제인들이 모이신다 그래가지고 사실 밤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을 안 하면은 좀 특히 워낙 제가 존경을 하는 분들이라서 긴장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인의 DNA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 자리까지 전혀 못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의 한계를 넘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에 있던 박명래가 미국에 가서 그 인종차별이라는 사회를 이겨내면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제가 한국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이 DNA가 보이는데요. 한 번은 저희 총장님하고 무슨 얘기하다 미국에는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은 인종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부자든지 성실하든지 아니면 똑똑하다 이랬더니요. 저를 보시더니 너는 한국인 우월주의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하다가 아니라고요. 나는 한국인 우월주의가 아니다. 한국인은 우월하다 그랬거든요. 저를 한국인이라는 타이틀을 주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한테 시비를 걸어올 때 개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인종차별로 저를 건드릴 때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물러서면 한국이 뒤로 물러설 것 같고 제가 뭐 하나를 잘못하면 한국을 욕먹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외국에 살면서 한국을 저를 통해서 욕을 먹이면 안 되겠지. 그런 사명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사는 거가 어떠냐고 그러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 막 날라오니까 눈을 잠깐 감으면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눈을 뜨고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낙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분이시니까요. 제가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없고요. 제가 미국을 갔을 때 그 힘든 상황들을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작은 돈을 미국을 가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나, 저한테 어떤 게 있었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제 자존감,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그래서 저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왜냐면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일 거다. 그거에 대한 미션이 정확히 있으면은 회사가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한 개인도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다. 그거에 대한 주체의식이 정확히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주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데 능력이 없으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삶을, 제가 이 마이크를 잘못 잡고 있나 봐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한가. 그래서 제 능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한테 어떤 파워가 있기 때문에 어떤 파워가 있기 때문에 미국 백인들의 그 육척 장신들을 뚫고 이 조그만 한국 사람은 그 매운 고추라 그러죠. 미국 사람들이 정말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순한 줄 알았는데 스파이시, 아주 맵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쟤는 겉으로는 웃어 보이는데 마음속에는 칼을 갖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나를 제대로 못 본 것이라고요. 제 마음속에 칼만 있겠느냐. 나는 손톱도 있고 발톱도 있고 조심해라.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참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안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겸손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너는 참 똑똑하다 그러면 아니에요. 처음에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거 참 능력이 있네 그러면 아니에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그럼 제 능력이 없나? 그래서 제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인 기준으로는 내가 별로 능력이 없는데 너에 비해서는 똑똑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인의 기준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랑할 수 있게 하고, 자랑이라는 건 자기가 없는 거를 꾸며내는 게 자랑이지, 자기한테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 자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자랑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우리 딸이 어디 가다 보면 사람들이 해나야 너 예쁘네? 그러면은 아니에요를 안 해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올 때 이쪽에서 받아들이고 인사하는 법. 그래서 미국을 살아내는 데는 약간의 이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싸나워지진 않았을 텐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시작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요, 탐 반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부모님들이 많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데. 많이들 그러세요. 제가 빈손으로 가서 남편 7년 동안을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고생 많이 했네? 어떻게 그렇게 했지? 수고 많았어. 그런데 따져보면 고생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가기 위해서 저희 남편은 제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잘하는 공부를 하고 저는 공부가 싫으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당신이 성공해서 나를 빨리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줘. 이런 파트너십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인사말을 할 때 남편한테 굉장히 미안합니다. 사실 힘들었던 건 남편이지 돈 버는 건 쉬웠거든요.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데 영어로 공부하는 게 힘들지 몸으로 뛰는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남편한테 그럴 때마다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거를 이 논리에 의해서 두 가지로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지. 이게 제가 사는 워싱턴 스테이트입니다. 미국에는 워싱턴 DC가 있고 워싱턴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워싱턴 스테이트는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서부에 있는데요. 워싱턴 스테이트는 지금 현재 7.5 밀리언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워싱턴 스테이트의 사이즈는 남북한을 합한 거랑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한국에는 서울에만 9.9 밀리언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남북한 합한 사이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50개 주에서 18번째로 큰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마운트 레이니어가 제일 한국에서 오시면 꼭 가요. 왜냐면 마운트 레이니어가 여성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국회의원님들이 오시면요, 여성산의 기를 받고 싶다고 마운트 레이니어 꼭 데리고 가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워싱턴에서 여성들이 기가 높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주지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원의원들이 전체가 다 여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자 주지사님이 오셨고요. 그래서 워싱턴에 오시면 제가 거기 기 받는 데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이제 유명한 대학교들이 있는데요. 주립대학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입니다. 거기는 학생들이 한 대학생하고 대학원을 합해서 한 5만 6천 명의 학생이 1년에 다니고 있고요. 지난 100년 동안 저희가 노벨상 받은 분을 7분 창출해냈고요. 그리고 지금 직원이 한 7만 9천 명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거의 숫자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학생 수보다 직원이 많으냐. 미국은요, 교수님 한 분당 저희 같은 전문 행정인이 하나 둘씩 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행정을 하게 안 해드립니다. 그분들은 연구하고 가리키는데, 그리고 행정은 저희같이 전문 경영인들이 해드립니다. 왜냐면 저희가 하는 경영은 저희는 배운 게 경영이기 때문에 1시간에만 할 수 있는 거를 교수님을 하시라 그러면 하루 이틀 걸립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교수님이 할 일을 하시고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 수의 거의 2배 되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대학을 제가 왜 뽑았냐면요, 이 대학은 저희한테 굉장히 고마운 대학이에요. 미국 가서 제 첫 직장이 여기였습니다. 여기에 가서 저희 아이 2을 낳았고요. 저희 남편이 여기서 졸업해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사회인이 돼서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저희 미국에서의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소개드렸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사물은 보기에 따라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보면은 넘어진 것 같지만 제가 넘어진 거라고 말 안 하고 버티는 한 요가하는 중이라 그러면 요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버티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위가 올라가실수록 어른들이 말씀을 잘 안 하셔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말씀을 안 하면 상대편이 제가 잘못한 건지 제가 원래 의도가 저런 건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신중하게 하는 법을 미국에 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아름다운 여성이 보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이들은 노인 여성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 각도에 따라 나는 30년이 고생이었다. 나는 30년이 정말 재밌었다. 할 수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 이 그림을 제가 왜 했냐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저렇습니다. 바깥에서 그냥 왕따라 그러죠. 한국말로. 왕따가 된 느낌. 두렵고 저 안에 어떻게 들어갈까. 그런데 이제 힘을 내서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저는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왕따를 느끼고 살지만 거기서 아닌 척하고 이제 살아나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열심히 걷다 보니까 맨 앞에 가다 보니까 색깔은 다르지만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이제 거기서 사는데 제가 박사과정을 교육학 지도자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첫 1년 동안 무엇을 배우냐면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1년 동안 연구하게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는 어떤 욕구가 있는지, 나는 왜 지도자가 되고 싶은지, 나는 왜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나는 왜 총장이 되고 싶은지 그거를 1년 동안 찾아내게 합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심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툴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제가 한 3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중에 3개를 통해서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만들어냈는지 그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 책을 보면요. Leadership Embodiment라고 해서 웬디 팔머가 지으신 건데요. 사람이 이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지혜와 초능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교육을 받을 때 첫 수업이 뭐였냐면 유도를 가르치시는 마스터가 와서 가르치십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서 있으라 그러세요. 그리고는 그분이 저희 머리를 이렇게 밉니다. 그러면 흔들리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중심을 잡고 네가 안 흔들릴 수 있게 센터를 잡고 네가 이 지구상에 중심을 딱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하라 그래서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이 밀으시면 안 밀립니다. 제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도를 통해서 중심을 잡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넘어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유도에서는 상대편을 공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넘어질 때 잘 넘어져서 다치지 않고 다시 일어섰을 때는 공격 자세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지 이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거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도자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지도자는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 남보다 가장 먼저 실패를 느끼고 그거를 인정하고 다시 서서 가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실수를 안 해. 이렇게 가르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fearless,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는 두려움을 남들이 보지 않게 가릴 줄 알고 그거를 숨기면서 이겨낼 줄 알고 그러다 보면 극복하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쟤는 무서움이 없구나 하는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게 지도자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르친다고 보죠. 그래서 저를 찾아가는 게 제가 미국에 가서 사실 고생을 했다 그러면 고생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남편을 대학교 때 만났는데 하필 저희 교수님이요. 그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너희들 얌체같이 박사학위 따갖고 오는 사람 탁 채갖고 시집가지 말고 공부할
하러 고생하러 갈 때 같이 가서 하고 와라. 제가 공부는 안 해도 교수님 말씀, 선생님 말씀 참 잘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정말 가난한 집의 장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귀다 보니까 독일을 간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영어가 전공이었는데 영어도 겨우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하라 그래서 독일을 할 생각하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살 이제 물어봤어요. 독일은 왜 가느냐 했더니 집안이 가난해서 그때는 독일이 한 달에 30만 원이면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30만 원밖에 못 준다 그래서 거길 간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을 보면서 너무 웃었어요. 엄마가 돈 안 주면 유학 안 가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은 그렇게 안 듣고 컸기 때문에 황당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돈이 많으면 어디로 가고 싶으냐 했더니 당연히 미국이래요. 그래서 그럼 미국 가자. 그지를 해도 미국 가야지. 했더니 쳐다보길래 내가 가서 공부 시켜줄게. 그 깜으로 얘기해서 7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희 딸이 그럴까봐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절대 하지 마라. 해놔야 고생스러웠어. 그 고생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여기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기를 낳을 때 죽을 만큼 아프다 그러죠. 저는요 아기를 낳을 때 제가 운전하고 가서 낳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은 아침인데 남편이 학기말고사가 시작하는 첫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2주나 남아있는데 그래서 2주 뒤니까 남편 시험 다 끝나고 병원 가서 나면 되겠구나 기획을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양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 표정을 감추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아기를 빨리 낳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시험 안 봐도 돼? 그랬더니 시험 안 보면 큰일 날걸?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남편이 빨리 졸업하는 거였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졸업해서 제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시험 못 본다는 거는 절대 이 세상에 어떤 거랑도 바꿀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정을 감추고 빨리 학교 가라고 수험 보러 가라 그랬더니 아직 시간이 있대요. 저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빨리 가서 공부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병원에 바로 전화를 했더니 거의 5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앰뷸런스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당시 앰뷸런스는요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고 150불을 제가 내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 150불은 저희 열흘치 생활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에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아, 나 데려다 줄 사람이 있어. 이따가 병원에서 보자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5분 간격으로 아픈데 병원은 한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길 가다가 5분마다 한 번씩 쓰면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차를 세우고 아픈 거 참고 또 운전하고 3번 쉬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남편 졸업이 저한테는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이 아픈 거는 참아내야 된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남편이 옆에 있으면 위로는 되죠. 손잡아주고 마음은 안정이 되는데 제 아픈 거는 어차피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이게 낫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픈 것도 가려주지 못하면 나는 내 일을 하고 남편은 남편 일을 하는 게 그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의 리턴이 오는데 제가 타고난 경영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9시쯤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아프기 시작하니까 의사가 남편 전화번호 달라 그래서 남편은 남편 일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기고 아기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서운은 해요.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요즘 드라마를 보면 막 이렇게 아픈 때 남편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나는 왜 저러고 못 살았을까? 그냥 남편한테 그냥 팍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나는 왜 저거를 못할까? 이게 속상하기는 한데요. 대신 우리 남편이 빨리 졸업해갖고 저를 빨리 잘 살게 해줬고요. 둘째는 평생 울고 먹습니다. 그걸로. 남편이 지금도 평생 저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슬쩍 얘기 꺼내면 가서 사라 그래요. 그래서 참 경제적으로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 이 이론을 보면은요. 머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에 있는 기본 욕구를 연구해 놨잖아요. 제가 하이스쿨 다닐 때는
이걸 외워서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싫어했습니다.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근데 저를 보다 보니까 아, 이게 그런 좋은 논리였구나. 내가 고등학교 가서 시험 다시 보면 잘 볼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머슬로가 이제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해놨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심리학자인 마셜 로senberg라는 사람은 이거를 말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기본 욕구를 7개 단계로, 7개 안으로 해나갔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 행동을 풀어보면요. 그 당시에 우리 남편이 졸업해서 빨리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하는 그 희망이 제가 컴패니언십, 제가 우리 남편이 내 옆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를 감싸주기를 바랬던 그 욕구를 눌렀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희망이 저 컴패니언십을 눌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교육을 받을 때 이거를 저희한테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화를 낸다든지 행복할 때는 어느 욕구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것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커넥션에 많죠.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나 스스로 physically,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놀고 싶고 내가 행복하고 싶은 거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희생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7시에 오시는 이유는 회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뭐라 그러죠? 회사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자기에 대한 일에 대한 책임감이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고 싶은 거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이렇게 시킵니다. 직원이 말을 안 들으면 제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쩔 땐 제가 왜 화가 나는지도 모르고 화를 내는데 이거를 보면은 나는 저 직원이 성실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거짓말 시키지 않고 아니스트하기를 원하는데 거짓말을 시켰기 때문에 나의 그 아니스티에 대한 요구를 이 사람이 깨버렸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나는 너가 싫어가 아니라 나는 네가 정직하지 않아서 내 감정을 건드려서 화가 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직원들이 아 저분한테는 저런 화가 나는구나. 그걸 찝어서 말한다 그래서 저희 지도자 교육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말하는 법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큰 게 저를 아는 거잖아요. 옛날 소년들이 참 똑똑했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죠. 정말 맞습니다. 저를 알아야지 상대편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거기서 제가 원하는 욕구를 찾아봤는데요. 미국 박사학위 과정 중에 이제 배운 게 자기 성향 테스트를 하는 게 이제 2번째, 3번째는 디스크라는 기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장점을 찾아내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좋아하는 이걸 읽어가면서 본인들이 가장 가슴에 와닿는 거를 적어봅니다. 그래서 저의 가슴에 와닿는 거는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인테그리라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거와 행동이 일치한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끄집어냈고요. 그리고 넘버 2는 to matter. 제가 하는 일을 저는 이유도 없이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한다. 왜냐면은 제 인생을 엄마가 살아주고 부모가 살아주고 상사가 살아주고가 아니라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한다. 그리고 4번째는 희망을 좋아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이러면 앉아있는 거를 싫어합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으면 탈출구를 찾아야지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거를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는 참 희망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의 그 희망적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할 때마다 쉽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 세게 들어오면요. 그치, 내가 너보다 뭐가 난 거 있지. 내가 미워서 너 그러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때 저한테 공격할 이유가 없거든요. 쟤한테 틀림없이 위험 대상이니까 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주저앉히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물을 그렇게 보는 거죠. 아,
내가 좀 하나 보네.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화가 나. 이런 거 해봤자 해결이 안 되니까 제 마음을, 세상은 you can only control what you can 그러잖아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 컨트롤하는데 저 사람들은 나한테 괴롭히지 마. 그 사람 컨트롤 안 되거든요. 저를 컨트롤해서 그 상황을 저한테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리고 5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추구하는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저의 능력을 기른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제가 항상 책상 앞에 이렇게 써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성향을 보면은요, 이 디스크라는 어세스먼트 툴이 있습니다. 제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로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그걸 해서 보면은 저는 저 꼭대기에 이제 까만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행동파라고 합니다. 그냥 뛰어 그러면 뛰지요. 그냥 총장님이 뛰어 그러면 왜요가 아니라 얼마큼 뛸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How high should I jump? 그거죠. 왜냐면 총장님인데요. 제가 그게 싫으면 제가 총장을 해야 되는 거고, 능력이 없어서 총장님 밑에 있으면 총장님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총장님 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 학교에 왔을 때도 학생이 인터내셔널 애들이 200명인데 저더러 1000명을 만들으라 그래요. 그럼 제가 직원들한테 우리 앞으로 5년 동안 1000명. 그럼 막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항의하지 말라고요. 1000명이라는 거는 싸울 수 없는 팩트다. 대신 당신들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거는 1000명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드는지, 인력이 얼마나 드는지, 당신들한테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1000명이라는 걸 갖고 싸우지 마라. 그거는 지도자가 선정한 길이다. 우리는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데 필요한 방법을 얘기해야지 그 팩트를 싸움을 할 수가 없다. 싫으면 나가든지. 이 회사에 있고 싶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데 해결책을 찾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액션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가 지금도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열정이 많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뭐를 해도 열정이 많아요. 왜냐면 싫어하는 일은 안 해버리면 되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하고 싶은 이유를 찾자는 거죠.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즐겁게.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요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중석상인데 남편을 망신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우리 와이프는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성공했으면 부인줄 집에 안 치지. 그러면요 우리 와이프는 워낙 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중석상에서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지, 일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 해야 되니까 즐거워하는 거지. 당신이 나를 집에 앉으라고 안 하니까 어차피 출근해야 되니까 즐거워서 하는 거야. 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해야 되니까 즐기는 거야. 저희 남편 엄청 무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결과를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면 사람들하고 싸울 때도요, 사람들은 왜 싸우는지를 모르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직원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화를 낸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얘한테 화내는 게 목표일까? 아니면 얘를 잘 구슬러서 결과를 받아내는 게 목표일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요, 구슬러야 되는 거예요. 일 잘 한 다음에 야단쳐야지 지금 얘를 야단치는 게 제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뭘까? 이거를 결과를 보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성 없고 굉장히 드라이하다 그러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아줌마들하고 잘 못 놉니다. 왜냐면 처음에 놀 때는 쇼핑 얘기 저도 잘해요. 근데 하루 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거 뭐 맨날 얘기해봤자 뭐하지? 내가 이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면 사회를 위해서 뭐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남편이 놀지 말래서가 아니라 제 성격 자체가 제 삶의 의미를 그쪽에 두기 때문에 이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런 테스트를요, 저는 이제 개인의 성향이잖아요. 이게 들어가 보면 그룹 성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스태프가 한 30명이면 테스트를 해보면 그룹의 성향이 나옵니다. 근데 이 테스트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성향이 이러면 저는 여기에 있는데 어떤 분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성격하고는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상대편을 예를 들어서 여기 교수님은 여기에 속하신 분이다. 그럼 제가 저 교수님하고 일할 때는 말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분이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유도해내면 되고, 그거를 가리키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이런 테스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도자가 갖고 있으면은요, 일을 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끼리 싸우지를 않습니다. 쟤는 왜 저래? 나를 무시하나 봐? 그런데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면 걔는 굉장히 내성적이야. 이게 나와요. 그래서 쟤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쟤는 내성적이라서 말을 안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끼리 감정이 안 상합니다. 제 성향을 알고 자기 성향을 알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는 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년에 한 번씩 이걸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계열에 올라갈 때는 이 성향을 테스트한 거를 이력서에 올립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뽑을 때 다 저 같은 사람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뽑을 때 다른 성향의 사람을 뽑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는 이거를 원합니다. 이거를 테스트 결과를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책에 들어가서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알 겁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은 저런 성향의 직원들하고는 어떻게 일하면 되겠구나, 이런 미리 공식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이 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 기본 공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을 얘기할 때 전략이 벌써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책을 항상 옆에 놓고 읽어요. 쟤는 도대체 오늘 왜 저러고 있을까? 읽다 보면 정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말로 돼 있는지는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가장 유명한 테스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테스트는 자기의 장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Strength Finder라고 그러는데 탑 5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은 Activator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면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미래를 중요시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탁상공란보다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본다 그러고요. 저는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너는 너무 공상주의야,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추구한 사람들이 너는 참 너무나 이상주의야 이러는데요. 이상을 갖고 있어야 거기 반쯤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주의라는 것도 저한테 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나한테 그게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저는 배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정말 싫어했었던 게, 저는 시험 잘 보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뭐 점수 더 잘 받는 거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공부를 못한 거는 아니에요. 언니 오빠들은 제가 공부를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공부하는 거랑 제가 공부하는 게 달랐지. 그래서 저는 시험을 못 봤을 뿐이지, 공부는요, 살다 보니까 언니 그거 고등학교 때 책에 있었어. 그러면 언니가요, 네가 뭘 안다고? 책에 없었어? 이래요. 그래서 아니지, 책에 있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언니는 안 읽었고 나는 재밌어서 읽었어. 그거 교과서에 있어. 제가 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거부터. 왜냐면 국민교육 환장이라는 것도요, 저 지금도 외웁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상황은 그게 절실했고, 그 한국인으로서 진짜 그렇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많은 분들은 그런 걸 기억을 못한 거지. 저는 그래서 읽어보면 저는 배움을 즐기는 사람이지, 그 배움으로 인해서 학위를 딴다, 박사학위를 딴다, 석사학위를 딴다, 이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석사학위를 한 것도 이 경영인들하고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밑에 있을 때는요, 제 언어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자꾸 지위가 올라가니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단어가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느니 차라리 경영인 수업을 받으면 경영인에 있는 단어를 배우겠구나. 그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어 공부가 경영학 석사더라고요. 그래서 경영학 석사를 한 거고요. 교육학 박사를 한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꼭대기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치인들도 만나야 되고 나가서 펀딩 따는 데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언어가 또 딸립니다. 그래서 그럼 지도자들은 어떤 단어를 쓰는지 그걸 공부하자. 그래서 Education Leadership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쓰는 책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교과서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 있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미국 말로는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땄는데요. 제가 52세에 박사학위를 시작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그 나이에 머리가 썩었는데 하지 마. 근데 미국 분들은요,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그거의 차이는 큽니다. 미국 분들은 인커리지를 하죠. 지금도 안 늦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가지고 저희 지도교수님한테 나는 55세가 넘으면 박사학위 안 해. 그러니까 55세까지 박사학위를 맡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3년이
교과 과정인데 그래서 3년이 교과 과정인데 3년 만에 논문을 어떻게 쓰느냐. 3년을 마치고 4년째 졸업해도 너 빨리 졸업하는 거다. 왜냐면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11년 안에만 마치면 됩니다. 11년이 넘어가면 다시 1학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계산해 보니까 그럼 55살이 넘거든요. 그래서 난 무조건 3년. 그랬더니 허락을 해주셔서 3학년 과정을 수업을 들으면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는데 이분이 논문 발표를 9월에 하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6월이면 생일인데 6월 8일이면 56세가 되는 건데 나 56세 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하자 해서 5월 7일 날 박사 논문을 발표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55세. 그러니까 제가 이게 결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5세 해야 되니까 한 번에 떨어지면 논문 못 하니까 정말 밤낮 자지를 않고 준비해서 논문 발표하는 날 제가 바로 땄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발표할 때 왜 바로 땄냐면요. 제가 학교에서 쭉쭉 올라가서 박사학위를 갔으면 절대 논문을 3년 만에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현장 사람이잖아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식으로 논문을 썼는데 교수님들이, 현장에 오시지도 않은 교수님들이 저한테 던질 질문은 없으셨던 거예요. 쟤는 뭔가를 알고 있거든요. 현장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 전략을 그렇게 짠 거죠. 교수님들이 모르는 제목을 찾아가지고 교수님들이 모르는 말을 써가면서 현장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썼기 때문에 거의 박사 논문을 할 때는요. 교수님들만 계신 게 아니라 미국은요. 이 사람이 박사 논문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요. 아무나 와서 이렇게 앉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중석에서 질문하는 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질문 못할 이상한 말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전략을 잘 쓰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받았더니 우리 총장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이제 대화를 하더니요. 3년 전에는 너랑 나랑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때는 제가 미국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국민학생 수준으로 말했겠죠. 근데 이제는 총장님이 아시는 단어는 제가 다 아니까. 그리고 총장님은 교육학 리더십 박사학위를 안 땄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언어가 딸리시는 거예요. 전문 용어. 그러니까 이제 총장님하고 대화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딴 거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총장이 되기 위해서 박사학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하라 이걸 하라 그러면 박사학위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은 총장님 할 생각도 없고 제가 나가서 다른 걸 할 생각도 없지만 만약에 제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저 박사학위 하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하고 싶고 제 선택으로 관두지 제가 가진 게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는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총장 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박사학위 따고 나니까 이제 은퇴하고 싶은 거지 총장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이 자리도 어깨가 무거운데 총장님이 되고 나면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지도자라는 건 자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권한이 많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제가 책임져야 될 식구가 많아졌다는 거. 제가 책임져야 될 강도가 커졌다는 거. 옛날에는 나 혼자 행동하면 됐는데 이제 내 행동 하나에 많은 식구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부담감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자리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가면은 저희 총장님 어깨를 보면요. 항상 쭈그리고 다니세요.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그래서 난 저기는 안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에 대한 개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와서 지도자 하실래요? 그러면은 무서워합니다. 그걸 감당해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감당하느라고 사실 미국에서는 앰뷸런스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아픈 사람을 실어 나르고 하나는 죽음을 다투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게 있는데 제가 죽음을 다투는 앰뷸런스에 2번 실려갔어요. 한 번은 집에서 자다가 두 번째는 너무 아픈데 그날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했다가 파킹장에서 실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려갔는데 그분들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오후에 도착하실 거였어요. 근데 저는 아침에 준비하러 갔다가 실려가서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응급 조치를 받고
2시간 만에 보내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한국서 손님이 와서 가서 접대해야 된다. 그랬더니 의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2시간 만에 링겔 꽂은 거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접대하고 그날 밤에 집에 기어가다시피 그날 박 회장님은 한국에서 오신 날이셨어요. 그래서 부르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힘든데 우리 총장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총장님은 평생 시집도 못 가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자가 거기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미국에서도 힘듭니다. 한국보다는 여성의 권리가 많지만 여전히 여성은 남자 더하기 하나가 있어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자 지도자급에 보면 시집 안 가신 분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도 했고 우리 총장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대열은 지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 자아관을 세웠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인파워를 시켜야 돼요. 미국에서는 인파워, 파워를 준다 그래서 이제 인파워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파워먼이라는 거는 보세요. 본인의 능력으로 책임감 있게 본인의 관심사, 자기의 이익을, 권리를 주장하고 살 수 있도록 독립성을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인파워먼 하면은 기술, 능력이라고만 생각하는 미국에서는 인파워먼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4가지 팩터가 있다고 합니다. 넘버 1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가치관이 정확해야 된답니다. 내 가치관이 정확한 한 상대편이 공격해 왔을 때 나는 이래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러면은 제가 딸리잖아요. 그래서 가치관 정립이 넘버 1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인식을 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인생의 목표.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는 나의 인생의 목표는 뭘까? 이걸 정확히 갖고 있으라고 그런 거고, 그리고 마지막이 저희가 가져야 되는, 사회에 살아나가야 되는 기술이. 그래서 능력을 쌓는 거는 그 중에 하나지, 능력을 쌓는 게 다 인파워먼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파워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위의 3개는 상을 줄 사람들이 저 말을 따르는 거는요, 제 말 안 들으면 자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강압을 하고 벌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명래가 시키는 건 싫지만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잘한 사람은 승진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잘 보여야 승진이 될 것 같으니까 저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합법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는 파워라고 합니다. 나가서 저희 직원이 상대편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와 제가 나타났을 때 상대편이 저한테 오는 게 다르잖아요. 저한테 위의 3개는 그냥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떤 파워를 갖고 싶었냐면 밑에 3개였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제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해서 따라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쟤는 성질이 참 더러운데 저 분야에는 최고의 전문가야.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저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총장님이 제가 예뻐서 데리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학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전문가일 것 같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건들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랑 친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미국 가서 힘들게 땄던 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포메이션, 정보 시스템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실력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논리를 모르면 안 되니까 요 3가지에다가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만 버티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요, 응급실에 실려간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밤낮으로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을 했어요. 어느 날은 이제 퇴근하다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별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심하게 살았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2번 실려갔는데 2번째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실려가는데 제 심장이 멈췄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요원이 의사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치를 하는데 한 20초 만에 이제 살아났습니다. 1초, 2초 막 이렇게 세는데 그 순간 제가 20초가 얼마나 긴지 아세요?
아, 내가 이 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얼마나 후회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때 다행히도 아니야, 후회는 있겠지만 최선은 다했어. 이제 가도 괜찮겠다. 이게 20초 만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요. 중환자실에 가시면 말씀 조심하세요. 들려요. 심장이 멈췄는데도 다 들립니다. 멈췄으면 죽었다 생각하잖아요. 정확히 다 들립니다. 그래서 귀가 제일 마지막에 죽는다는 게 맞습니다. 제가 체험을 해서.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의사들이 이분 어차피 죽은 목숨이야 이런 거 전 화를 냅니다. 다 들리는데 자기가 한번 해봤으면. 그래서 그 20초가 얼마나 길고 심장이 멈춰도 이게 들린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응급실 간호원이 그러는 거예요. 2번 들어왔잖아요. 성질 좀 죽이래요. 너 다음번에 또 들어오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2번을 살려줬는데 3번째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인생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일하다가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제가 행복하려고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위에 3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썼냐면요. 제가 일하는데 국제협력처에서는 저는 원래 국제협력처가 제 전공이 아닙니다. 저는 예산처장 그리고 기획처를 맡아서 했는데 이 국제협력처가 5년 동안 계속 돈을 적자를 내니까 총장님이 국제협력처 좀 맡아서 하면 안 되느냐. 근데 맡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부서를 빼주시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건데 얹어주시는 건데 공무원이라서 월급 1불도 더 안 받거든요. 그거 줘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받아오면 그걸 뺏긴 학생처장은 얼마나 저를 미워할 거예요. 계산해보면 이건 받아야 되는 게 아닌데 1년 동안 실갱이 끝에 학교를 위해서 받아야 된다. 총장님이 그러셔서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학생처장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직원들이 다 자기 직원들이었잖아요. 이 직원들을 통해서 저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 직원들은 다 백인이에요. 키가 막 6척 장신. 그래서 이제 첫 회의를 할 거니까 아침 8시에 모여라. 그랬더니 거기서 제일 높은 분이 한 8시 반쯤 돼서 슬슬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회의장에 나타나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안에 급한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늦잠 잤어. 저에 대한 확실한 테러죠. 테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회의를 하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희들은 나 없이도 회의를 잘하네? 이런 말을 하니까 딴 직원들이 낄낄대고 웃는 거예요. 자기네끼리는 한패니까. 그래서 우리 총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이 있다. 저희 총장님이 네가 동양인 여자기 때문에 무시해서 그러는 거니까 말 들을 때까지 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는 공무원들은 자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잘린 적이 없기 때문에 지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밀려나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제 사무실로 12시에 와라. 그랬더니 당연히 와가지고 왜 그러길래 수고했다. 키 내놓고 집에 가라. 3달치 월급 줄 테니까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라. 이분이 완전히 너무 황당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어시스턴트 디렉터 포지션인데 평사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셨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근데 그분이 그 다음 날인가 밤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다 퇴근한 다음에 6시에 만나자. 미국은 총기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여기 뉴스 들으시지 않죠? 화나면 와갖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인사과한테 연락해놓고 만나자는데 안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하는데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왜 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랐다고요. 당신이 능력이 너무 없으면 내가 데리고 있을 텐데 당신이 능력이 있는데 우리랑 안 맞아서 가시라는 거다. 그래서 딴 데 가서 당신 능력에 맞는 데 가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시다가 다행히 물러서 가셨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가 응급실 실려갈 만하죠. 심장이 얼마나 뛰겠어요. 아닌 척 하는데 왜 응급실을 실려가려면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250까지 뛰니까 혈압이 떨어져서 죽는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병원에서 주사를 갖고 심장을 멈췄다가 다시 뛰게 해서 100m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장병에 걸렸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를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거 뭐지?
근데 여전히 말 안 들어서 2번 잘라내니까 그땐 조금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명까지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학교가 34군데가 이제 2년제 대학이 있는데 제 성격이 싸놨다고 소문이 나서 직원들이 알아서 조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취직을 하는데 우리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투서가 3개가 들어왔대요. 박명래를 뽑으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일하기 싫었던 분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 총장님은 그거를 고사하고 저를 뽑으신 거거든요. 근데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직원들이 와서 고맙다. 왜냐면요, 저는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편한 상사예요. 직원들이 와서 전 지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를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거 하는데 얼마 드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 든다 그러면 해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 잘하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대신 일 못하는 분들은 한 분은 서류를 해오려는데 정말 못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자 그러고 보냈는데 한 달 동안 또 안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서류 왜 안 갖고 왔니 했더니 네가 하는 거 아니었어? 이러는 거. 백인 남자인데 네가 하는 거 아니었어? 이러더라고요. 의자에 딱 기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려줄게. 내가 네 일에 손을 대는 순간 너를 해고야. 그랬어. 내가 왜 월급 주고 너를 데리고 있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니? 어떻게? 네가 할까? 내가 할까? 이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 파워도 그러니까 이 직원이 갑자기 의자에서 똑바로 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백인들한테 외국의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끼고 원어민도 아닌 영어를 가지고 앞서간다는 게 항상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저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미안해 해줬더니 이분들이 자기한테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백인이라는 거 하나로 저를 누를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파워를 행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랑 나랑 누가 상사인지 한번 알려주지. 그러고는 이제 조금 못되게 굴었더니요. 오더니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오픈도어거든요. 제 방에 와서 장난도 하고 제가 사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탕 먹으러 오고 장난을 하는데 하루는 와서 너무 건방지게 서류를 나 이거 못하겠으니까 네가 해. 그리고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죠. 그래서 앉혀놓고 나는 프렌들리한 버스가 되고 싶은 사람이지 네 프렌드는 아니야. 너 이 문턱이 이렇게 낮아 보이더냐? 이 문턱까지 올라오는 게 이렇게 무서워 보이더냐? 나는 너하고 친하고 싶은 사람이지 네 친구는 아니잖아. 이러니까 조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에 파워도 써야 된다는 걸, 필요할 땐 써야 된다는 걸 배워서 그 뒤로는 제가 심장 뛰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아플 거면 네가 아파. 왜냐면 나는 네 과정 거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파야 되면 네가 아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37개의 나라에서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기가 뜹니다. 각 나라.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기가 제일 중간에 뜹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잘못을 해도 제가 퇴학을 못 시키게 해요. 외국 학생들은 잘못하면 무조건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데 그랬더니 한 분이 너 왜 한국 사람만 혜택을 주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억울하면 너도 여기까지 올라오든지. 왜냐면 자리에 있을 때 내 식구 내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인들이 뭉치는데 저라고 안 뭉칠 이유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해질까봐 은퇴를 빨리 해도 이러다가 또 성질도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포지션 파워도 꼭 써야 된다는 걸 느끼고 이제는 쓰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기대치를 정확히 줬기 때문에 쟤한테는 일 못하면 잘려. 이 말로 소문이 나니까 알아서 일만 잘하면요 저는 무조건 그 친구들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파워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아시고 이 밑에 3개에 의한 위의 파워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위의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따릅니다. 사람들이 앞에서만 따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제 인생의 애리튜드입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삶을 살아나가는 태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가 중심을 정확히 잡으면 우리가 몰랐던 그 무한 잠재력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어디든 가면 제가 센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악가들이 노래할 때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냐면 불안한 자세에서 떨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떨리기 때문에 자세를 그렇게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연하는 사람들이 다리를 벌리는 이유가 자기가 몸이 안 떨어야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자세를 잡는 것처럼 항상 자기 센터를 잘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센터에 중심하고 있고요. 대신 너무나 프린시플,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살았을 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 이 프린시플을 어떻게 바꿔? 이랬는데 프린시플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일을 해내는 방법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저는 ABC로 가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직원들한테 나도 보니까 B부터 시작했는데도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니까 아, 방법은 다를 수 있구나. 상대편을 한번 믿어보자.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제 컴퓨터에 써있는 글들입니다. 저를 항상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거 be the change.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기를 원해. 이거를 하지 말고 그 변하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먼저 변해. 우리 직원이 이렇게 주기를 변해. 이게 아니라 제가요 좀 깨가 나서 8시 출근을 한 8시 10분, 20분 하기 시작하면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전 직원이 8시 10분, 20분에 옵니다. 그래서 7시 반정에 도착해서 있으면요. 그날 다음날 출근했는데 8시에 왔는데 상사가 와 있거든요. 그 다음날 7시 50분에 와봐요. 그래도 와 있거든요. 결국은 다 7시 반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 뛰니까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부터 변하자.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긴다. 그리고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해버리는데 포기가 안 돼. 그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국에 7.8기라 그러잖아요. 7.8기가 아니라 49번 넘어졌을 때 51번째 일어나서 51번을 뛴 사람이 승리한다. 그래서 저는 될 때까지 하자.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삽니다. 제 좌우명을 항상 기억 못하니까 어디든 써놓고 삽니다.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 코트를 제가 잘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언 킹을 보시면 그 라이언 킹의 그 심바가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자기 실수 때문에. 그래서 도망을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멍키가 와가지고 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는 아무리 찾아도 예쁘게가 안 되더라고요. 미국말로는 멋있는 게 You can run from it? 그러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임이 되잖아요. 시를 써도 이렇게 비슷한 말이 나오듯이 그러면 you can run from it or you can learn from it 그래요. 실수를 했을 때 도망을 갈 수도 있고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다. 그래서 너로 인해서 아빠가 돌아가신 거를 자꾸 도망만 다니지 말고 그걸 통해서 더 강한 지도자가 돼요. 이래서 멍키가 달래서 데리고 가서 심바가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중시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여러분들처럼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정말 공부를 안 해서 엄마가 늘 수 있는 대학을 보내줬고 거기서도 그냥 겨우 다녔는데 한국에 있었으면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었을 텐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패자부활전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노력만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박명래가 미국에 가서 패자부활전을 주는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원동력이니까. 저를 아무리 물가에 끌어다 놔도 제가 물을 안 먹으면 할 수 없듯이 저는 물을 먹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저를 받아주는 사회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회 구조 안에 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남편한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요. 제가 뭘 잘못해도 잘했어. 다음엔 잘할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해줬던 거를 남편이 해주더라고요. 당신은 할 수 있어. 이 용기를 주니까 이 세 개가 합해서 제가 못난지도 모르고 잘난 줄 알고 자꾸 돌진을 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 세 개가 이루어져서 제가 미국에서 30년 동안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읽은 책들이고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하시든지 행복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는 미국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거를 항상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경제인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미국에 가서 살아보면요.
30년 전에 제가 한국인으로서 대우받던 거하고 지금의 대우는 다릅니다. 왜냐면 한국이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에, 한국이 워싱턴에서 물건 사가는 게 4번째이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한국인들을 대우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한국 국기를 꽂아놔요. 그거는 경제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30년 동안 저희처럼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은 이 국력이 경제력에서 온다는 뼈저림을 저희는 느낍니다. 그 앞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될까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왜냐면 한국을 이렇게 만드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과연 그분들 앞에 제가 쓸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대우받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친정이 가난하면 시집가서 기가 없잖아요. 기가 죽잖아요. 친정이 부자가 되고 나니까요. 알아서 잘해주더라고요. 친정이 우리한테 뭐 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부자 친정을 뒀다는 거 하나로 시댁에서 저를 우뚝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저한테 뭘 해주서가 아니라 한국인이기 때문에 30년 만에 기적을 이뤄낸 한국인이기 때문에 쟤는 무섭겠구나. 제 한국의 DNA가 있구나. 조심하고요. 그런 나라의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감정을 안 걸리려고 저희한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하시는데 힘든 일이 많다고 저희도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요 외국에서 기도 엄청 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저희가 더 절실하게 기도, 구국기도회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거는 없지만 힘내시고 이때까지 이끌어 오신 거 앞으로 30년 더 이끌어 가셔서 한국이 여기까지 왔지만요. 아직 초반에 와 있지 안정기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부자로 인정해 주기에는 앞으로 30년 더 전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은 저도 미국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변변치 않은 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전달해 주시죠.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